안녕하세요. 마요회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토요일 새벽 이후로 그때 이제 좀 급락이 나왔다가 또 그 이후로는 큰 변동성이 나오지가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 아침 이후로 해가지고 다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말 이때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빠진 이후로 그래도 다시 그 하락분을 완전히 말아 올리면서 그 이후로는 이런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침 10시 이후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해서 현재는 좀 아슬아슬하게 요 41K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그곳을 한번 좀 바라본다라면 요곳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. 뭐냐면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CME,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이 CME 거래소의 이 비트코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12월 요때가 지금 1일과 요게 4일 요 일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요렇게 지금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을 통상 CME 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 CME 갭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는 이 CME가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 시장은 뭐 365일 24시간 돌아가지만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는 이 시장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요일, 일요일 중에는 이런 갭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주말 사이에 그 가격 변동이 좀 크게 되면 이렇게 그 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갭이 생겼을 때 이제 과거의 그 흐름상 이 갭을 채우기 위해 꼭 한 번은 좀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계속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12월 1일과 4일 사이에 요 CME 갭이 발생한 이후로 현재 아직까지 그 갭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갭을 채우러 간다면 그렇다면 요 가격대가 지금 39K, 요 40K 그 사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좀 40K가 좀 무너지면서 39K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뭐 이 갭을 반드시 채워야 되느냐 또 그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뭐 그런 공식이나 뭐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규칙 같은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꼭 한 번은 이 채우러 가는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그것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주목을 받으니까 또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또 포커싱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그 갭을 맞추러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이 39와 40K의 그 가격대까지 좀 어느 정도 하락은 염두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신 것처럼 장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 대상승장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이 뭐냐면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봤던 이 S&P 500이 드디어 2년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. 그래서 정확히 2022년 1월 3일에 이 최고가를 찍은 이후로 정말 딱 2년 만에 지금이 이제 2024년 1월이니까 정말 딱 2년 만에 이렇게 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된 건데
그래서 제 영상을 정말 매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이 S&P 500이 이제 이 새로운 역사를 또 계속 써 내려가는 그 이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 될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이 엔비디아가 5월달인가요? 그때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, 또 애플도 이제 좀 뒤이어서 아마 6월로 기억을 하는데, 이제 애플도 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 이제 이 S&P 500마저 넘게 된다라면 또 그때는 완전히 이 장분위기가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, 요것도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이미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, 지난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폭락이 나왔는데, 근데 코로나 직전에 요때도 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었는데,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폭락을 한 뒤에,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0년 8월에 다시 요때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는데, 그런데 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2달간은 또 조정을 받다가, 그리고 다시 요때의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2020년 11월이었는데, 그때부터 이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0년 11월이면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제 그 상승을 앞두고 있었을 때이고, 이렇게 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때 이제 2021년 4월에 비트코인이 첫 번째 봉에 그 최고점을 찍었잖아요. 그러니까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함께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이 코인 시장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, 요것을 이제 이 S&P 500을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것이 지금 S&P 500의 흐름이고, 요 노란색이 비트코인인데, 그런데 이제 우상향하는 거는 같지만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미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선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,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 요런 선형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하다가 오버슈팅을 하고, 그래서 좀 빠지다가 또 좀 가다가 오버슈팅하고, 또 빠지다가 가다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증시보다 코인 시장이 더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 증시와 함께 코인 시장이 커가면서 이 코인 시장은 또 왜 오버슈팅이 나올까?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,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기도 했는데,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자자들의 심리, 즉 투심인데, 이 S&P 500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,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위험자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상당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, 또 사람들은 이제 더 큰 수익률을 쫓아서 베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, 그렇다면 정말 최적의 시장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과거 반감기 국면에서 S&P 500이 신고점을 돌파 후 뒤쫓아서 이 비트코인도 또 신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노란색이 이제 2016년 반감기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, 그런데 그때 이 S&P 500이 지금 글씨가 좀 안 보일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요 파란색이 S&P 500의 그 신고점 순간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, 그 뒤로 이제 7개월 뒤에 이렇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타임 하이를 또 새로 썼고, 또 요때의 반감기, 그러니까 2020년 요때의 반감기 때도 먼저 이 S&P 500이 새로운 신고점을 또 쓴 이후에, 그때 이후로 또 마찬가지로 4개월 뒤에 이 비트코인 역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&P 500이 또 새로운 역사를 썼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안으로, 그러니까 요때는 4개월, 또 요때는 7개월이니까 올해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 하락세에서도 여전히 좀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지금 이런 하락도 이 미국의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또 나오는 이 그레이스케일 이 GBTC 때문에 이런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포커싱을 이런 하락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 ETF에 총 86만 5천 개의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중에 미국으로의 쏠림이 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기사가 요걸 보시게 되면 이제 1월 20일이니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럽의 비트코인 ETP에서 자금 유출량이,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유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, 이것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 영향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캐나다의 비트코인 ETP 역시 그 유출량이 눈에 띄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유럽과 캐나다의 이 비트코인 ETF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ETP인데, 이 ETP에서 비트코인이 나와서 이 미국으로 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이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시대에 자신들의 역할을 뭐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 정말 그 그림대로 지금 좀 흐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 코인 유튜브를 좀 그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초창기 때만 해도 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, 그래서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또 중국이었잖아요.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를 발전을 시켜서 뭐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한다, 뭐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, 근데 저는 뭐 제 채널을 또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이 미국 관련해서 또 꽤 많은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미 이 중국과 미국과의 이 패권 전쟁,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한, 그리고 뭐 CBDC까지 뭐 여러 말씀들을 드려왔는데, 근데 저는 일관되게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안에서 커야 가장 잘 크고 가장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려왔습니다. 그러면 왜 그러느냐? 그럼 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, 일단 이 미국 하면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2023년 기준, 그러니까 세계 경제, 이 GDP 규모가 어디가 제일 크냐면, 뭐 당연히 이 미국이 지금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뭐 2위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지만, 뭐 아직도 이 미국하고는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, 그리고 뭐 3위는 일본인데, 뭐 일본은 뭐 2위 중국과의 차이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뭐 중국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미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뭐 금융하게 되면 그냥 요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뭐 미국 금융은 아무리 뭐 각 나라가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미국의 연준 의장 이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, 또 시장 역시 출렁이게 돼요.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도 뭐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그리고 이 군사력을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요 천조국으로 또 부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 천조국도 뭐 몇 가지 뜻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미국의 국방비가 1년에 1,000조 원 이상이다 라고 해가지고, 그래서 천조국이다 라는 또 그런 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국방 지출 금액이 전 세계 2위부터 10위를 합쳐야 요 합친 금액이 미국의 연 국방비와 맞먹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
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뭐 이 미국과 지금 중국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뭐 군사력으로도 미국이 또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이 자원 쪽도 보게 되면, 우리가 자원하면 가장 먼저 또 이 석유를 생각하게 되는데, 그런데 이 석유의 이 산유국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또 산유국은 뭐 중동의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 이후로,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이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 곳으로 제가 들었는데,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바로 미국입니다. 그런데 뭐 이 석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원들도 이 미국에 엄청나게 또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뭐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. 거기에다가 또 이 기후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여기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이 위도에 위치를 해가지고, 뭐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뭐 지역마다 그 날씨가 좀 다르긴 하지만, 그래도 사람이 살기에 또 적합한 기후도 많은 편이고, 뭐 적어도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캐나다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기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농업 역시 발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,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농업 발달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뭐 미국 농업이 왜 잘 될까, 그러면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기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심지어 이 미국은 기후조차도 훌륭한 겁니다. 거기에다가 뭐 이제 또 미국 하면 이 기업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업이 그냥 뭐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 하면 거의 모두가 또 미국 기업이에요. 그래서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, 거기에 이제 인구는 뭐 물론 인도가 최근에 이제 1등을 하고 또 2등이 중국, 3위가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, 그럼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미국은 그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를 감소할 걱정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, 그냥 이 문화는 요 기사 한 줄만 좀 본다 하더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요것도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10일 날 나온 기사인데, 지금 이 BTS가 뭐 전원이 이 군대를 갔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 군백기, 그러니까는 군대 간 공백기에도 끄떡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빌보드에서 계속 지금 신기록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K-팝 열풍이 거세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K-팝의 그 열기 기준을 이 미 빌보드에서 몇 위를 하느냐, 또 그걸로 따지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미국의 문화 역시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 미국은 뭐 하드웨어상 또 이 소프트웨어상 정말 완벽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뭐 경제, 금융, 군사, 자원, 기후, 뭐 기업, 인구, 뭐 문화까지 진짜 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울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미국을 찬양하는 거냐,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, 뭐 제가 지금 뭐 미국을 찬양하겠다는 게 아니라,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 게 또 목적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 초창기인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에서 제일 잘 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, 그것은 바로 이 미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패권이 안 바뀔 가능성도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어쩌면 패권이 안 바뀔 가능성보다는 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또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패권이 바뀐다는 것이 뭐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내가 너한테 패권을 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라, 이 패권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, 만약에 이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그것은 아마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
진짜 이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 이 북한 때문에 엮이게 될 거예요. 뭐 이것은 뭐 한 단계 좀 더 간 얘기긴 한데 뭐 그만큼 이 패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, 그래서 현재 이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미국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가야 진짜 더 큰 상장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부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많은 말이 또 나오게 됐는데,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바란 대로 지금 이 비트코인은 미국으로 또 쏠리고 있고, 거기에 이 S&P 500도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비록 암호화폐 시장이 요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요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또 뒤쫓아 갈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, 내가 현재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그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